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중국에서 가장 독특한 지형과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곳 바로 충칭입니다. 오늘은 4박 5일 동안 충칭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핵심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공항이 있는 윗베이구를 제외한 핵심 4개 지역을 알차게 돌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를 곳은 명소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충칭의 관광 심장부 위중구입니다. 이곳은 충칭의 정통 역사와 클래식한 야경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원도심으로 홍야동과 해방비, 스파티, 선청부도, 바이샹지, 장강삭도, 매량이창, 그리고 아파트를 관통하는 리즈바 경전철까지 충칭에 상징적인 풍경들이 모여 있습니다. 숙소도 해방비 근처에 잡으면 어딜 가든 다 편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광베이구는 젊은 층인 MZ세대의 핫플레이스이자 대자연을 즐기기 좋은 시티워크 명소입니다. 520 동굴마켓과 베이창 문창블록, 충칭 글자 포토존이 있는 관인차오 보인가, 홍은사 산림공원을 둘러보고 타오란지 360안 매식거리, 홍은사점에서 다티에와 공연을 보거나 충칭 대구관역 앞 정베이주의 광병공원에서 건너편 홍야동과 천수문대교의 역대급 야경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방문할 샤핑바구는 깊은 역사와 예스러운 골목 정치가 어우러진 문화지구입니다. 고즈넉한 치치커우 옛거리와 옛 역사를 간직한 자지동, 백공관을 둘러보고 충칭의 대표적인 대형 뮤지컬인 충칭 1949까지 관람하며 중국 문화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릴 남항구는 강 건너편의 위중구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야경 조망 포인트입니다. 먼저 라오진동과 황지에야 옛거리에 있는 작가 신마오 생가를 방문한 뒤 최근 떠오르는 감성골목인 샤하오리 라오지에와 용모나오 라오지에를 거닐고 밤이 되면 창자오이 쇼핑파크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드론쇼와 함께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홍야동이에요. 입장료는 따로 없고 무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21층짜리 거대한 목조 건축물을 절벽을 따라 지어졌는데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고건축의 기적이라 불리면서 건축업계에선 중화절벽성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요. 지금은 맛집이랑 놀거리, 소품샵에 공연까지 합쳐진 복합 쇼핑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신기한 건 꼭대기 11층에서 밖으로 나가도 그냥 큰 길이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나가도 똑같이 큰 길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위층도 아래층도 전부 도로인 이 말도 안 되는 풍경이 충칭에 미친 3D 입체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사실 홍야동은 야경 보러 오는 곳이에요. 밤이 되면 건물 전체에 황금빛 조명이 탁 켜지는데요. 보통 저녁 7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불이 들어오는데 계절에 따라 조금씩 바뀌니까 대략 6시 반에서 11시 사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번쩍이는 건물이 겹겹이 쌓인 모습이 영화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유바바의 온천장이랑 똑 닮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핫플이에요. 다만 주말이나 연휴에는 사람이 진짜 많으니까 웨이팅 피해서 사진 편하게 찍고 싶으시다면 밤 9시 넘어서 오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홍야동 야경을 가장 예쁘게 담을 수 있으면서 멀리 안 걸어가도 되는 꿀스팟 4곳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극장역 4번 출구로 나와서 몇 걸음만 걸으면 되는 곳이에요. 농협 간판이 보이면 그 옆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그럼 왼쪽에 조그만 수조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서 카메라를 물 표면에 바짝 대고 거꾸로 뒤집어서 찍어보세요. 홍야동이랑 천시문대교 레프스시티까지 물에 싹 비치면서 인버전 세계 같은 역대급 인생샷을 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4번 출구로 나와서 오른쪽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면 신호등 횡단보도 쪽이에요. 대교랑 홍야동 그리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한 앵글에 담기는데 영화 라라랜드 같은 느낌이 납니다. 세 번째는 3번 출구로 나오는 방법이에요. 나와서 좌회전한 다음 5번 출구 방향 계단으로 내려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강변으로 연결되거든요. 여기가 홍야동 바로 정 맞은편이라 완벽한 풀샷을 찍을 수 있고 사람도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분위기가 약간 한강공원 같아서 저희도 여기서 강바람 맞으면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4번 출구에서 육교를 통해 천시문대교 위로 직접 걸어 올라가는 코스예요. 시야가 가장 탁 트여서 홍야동 전경이랑 탁 트인 강을 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등 시간 맞춰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불이 탁 켜지는 그 극적인 순간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요. 충칭은 산의 도시답게 눈 돌리는 곳마다 전부 다 계단이에요. 그래서 관광 순서를 똑똑하게 짜야 헛고생 안하고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리 하나도 안 아프고 갈 수 있는 역대급 풀코스 바로 풀어볼게요. 먼저 가볼 곳은 산청부도랑 스파티인데요. 이 두 곳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산청부도 먼저 보고 다음에 스파티로 내려간다. 이렇게 가야 계단 지옥인 오르막길을 짜증나게 올라가지 않고 편안한 내리막길로만 다닐 수 있거든요. 내 무릎은 소중하니까요. 다리 고생 안 시키는 구체적인 루트는 이렇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을 타고 자오창커우역 10A 출구로 나오세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이동하거나 아예 택시를 타고 위중구, 저스, 양로원, 도로 목적
목적지를 찍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가 상청항 골목의 가장 꼭대기 입구라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힘든 오르막 계단을 전부 패스하고 내리막길로 편하게 걸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상청부도는 충칭 특유의 옛 감성을 가장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절벽 산책로예요. 산을 따라 이어진 길을 걷다 보면 10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들이랑 돌베기길, 방공호까지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절벽 끄트머리에 아찔하게 세워진 공중 잔도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탁 트인 장강이랑 건너편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옛 충칭의 정겨운 일상과 현대적인 리버뷰가 마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산책로 양옆에는 충칭 감성이 가득한 찻집부터 힙한 카페, 로컬 수제 간식점,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샵들이 가득해서 가볍게 구경하면서 걷기 좋습니다. 이 산책로를 따라 쭉 걸어 내려오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이 바로 스바티예요. 만약 여기만 따로 오실 분들도 똑같이 자오창커우역 10A 출구로 나와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스바티 전방내 입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단을 따라 쭉 내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 루트 역시 힘 빼는 오르막길은 완벽하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스바티는 옛 충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예전에는 충칭의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연결하는 전통 골목길이었어요. 지금은 상징적인 7가 6항의 옛 건축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훨씬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전통 목적 건물들과 아기자기한 도계단이 이어지고 안쪽에는 다양한 무형문화재 체험관이랑 로컬 맛집, 소품샵들이 모여 있어요. 밤이 되면 거리 전체에 조명이 싹 켜지는데요. 보통 밤 11시까지 불이 들어와서 홍해동과는 또 다른 스바티만의 고즈넉하고 정겨운 야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충칭 위중구의 명물인 오래된 아파트 바이샹지예요. 충칭을 왜 8D 마법의 도시라고 부르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여기가 진짜 미친 게 뭐냐면 건물 높이가 무려 24층이나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도 없어요. 대신 건물이 입체적으로 지어져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 있는 3개의 출구가 각각 다른 층의 도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 덕분에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가 되는데요. 유명한 중국 드라마 은밀한 구석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개봉해서 대박이 났던 영화 소년시절의 너도 바로 여기서 촬영했습니다. 바이샹지에 오시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필수 코스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드라마 은밀한 구석에 나온 것과 똑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노란색 계단이랑 레트로한 우체통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선 카메라를 낮춰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로 찍어보세요. 공간의 깊이감이 엄청나게 강조되면서 영화 포스터 같은 특유의 빈티지한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호동 15층에 있는 공중다리예요. 여기가 바이샹지에서 가장 유명한 메인 포토존입니다. 여기 서 있으면 충칭의 상징인 장강 케이블카랑 현대적인 레플스 시티가 한 화면에 쏙 들어오는 역대급 풍경을 담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촬영 팁을 하나 드리면 케이블카는 보통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한 대씩 지나가니까 구도를 미리 잡아두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케이블카가 들어오는 순간에 맞춰서 딱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 목적지인 애령이창이랑 리츠바역으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이 두 곳을 가실 때 체력을 아끼는 가장 좋은 순서는 먼저 애령이창을 보고 그 다음에 리츠바역으로 걸어 내려가는 코스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루트라 전 구간이 내리막길이고요. 길도 안 복잡해서 걸어서 한 2-30분 정도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애령공원 안에 애령잔도라고 해서 절벽 사이에 공중으로 아찔하게 세워진 핫한 신산 상책로가 있거든요. 자린강 뷰를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인데 저희는 이번에 일정이 좀 빡빡해서 잔도는 패스하고 애령이창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애령이창은 옛날 중국은행의 지폐 인쇄소였던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힙한 문화예술단지예요. 곳곳에 개성 넘치는 그래피티 벽화랑 빈티지한 옛 공장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인스타 감성의 힙한 인생샷을 남기기에 딱 좋습니다. 단지 안에는 아기자기한 핸드메이드 소품샵이나 독특한 잡화점, 감성 가득한 카페랑 펍들이 많아서 가볍게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소품을 건질 수 있어요. 2차 구경을 다 마치셨으면 단지에서 리츠바라고 적힌 이정표를 따라서 쭉 내리막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꽤 길게 뻗은 내리막길 구간이 나오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쭉 걸어 내려가면 맨 아래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영상 화면에 나오는 루트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헤매지 않고 가장 빠르게 전망대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충칭에서 가장 핫한 리츠바역이에요. 중국 최초로 실제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건물과 한 몸으로 지어진 고가 모노레일역입니다. 다들 열차가 건물 속을 뚫고 지나가면 시끄럽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는 레일 다리와 아파트 건물의 구조를 완전히 분리한 역교 분리 설계가 세계 최초로 적용된 곳이에요. 레일이랑 건물 사이에 20cm의 안전거리가 띄어져 있고 소음과 진동을 잡아주는 특수 기술 덕분에 실제로 열차가 다닐 때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전망대는 시야가 탁 트여서 사진 찍기 정말 좋은데요. 여기서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로 찍으면 모노레일이 아파트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마술 같은 장면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충칭에서 가장 이색적인 명소로 떠오른 520 동굴 마켓이에요. 지하철 6호선이나 10호선을 타고 홍투디역 1A 출구로 나와서 200m 정도만 걸으면 바로 도착합니다. 이곳은 총 길이가 520m에 달하는 동굴 테마 시장이자 지역 농가들을 돕는 공익형 로컬 푸드마켓이에요. 현지 농부들이 커다란 등지개 바구니에 직접 키운 채소들을 한가득 메고 와서 파는데요. 토종 달걀이나 깝칠콩, 찰옥수수 같은 것들이 진짜 갓 수확한 것처럼 엄청 신선하고 가격도 일반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착합니다. 입장료도 따로 없는 데다가 무료 중국 CCTV랑 인민일보에도 소개된 핫플이에요. 웬만하면 오전 일찍 오셔야 가장 다양하고 싱싱한 식재료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오실 때 진짜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할 게 바로 장날이에요. 매달 달짜의 끝자리가 360으로 끝나는 날에만 가장 활기찬 전기장터가 열리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설날 직전 연휴 기간이라 농부와 상인들이 다들 일찍 고향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고 평소에 그 북적북적하고 정겨운 사람 냄새는 느끼지 못해 조금 아쉬웠습니다. 홍려동의 역대급 야경 말고도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하게 뜨는 곳이 바로 관인차오에 있는 우제충칭 대형 전광판이에요. 지하철 3호선이나 9호선을 타고 관인차오역으로 오시면 바로 연결되는데요. 충칭 여행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증샷을 남기는 필수 코스입니다. 여기서 촬영 팁을 하나 드리면 전광판에 우제충칭이라는 글자가 한 2-3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육교 위에서 정면으로 찍어도 예쁘고 육교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찍어도 구도가 아주 잘 나옵니다. 스크린 바로 밑에 서서 우제충칭 네 글자랑 같이 나오게 타이밍을 맞춰 찍으면 충칭 여행 인증 완료. 진짜 여행 온 기분이 제대로 납니다. 인증샷을 다 찍고 나면 대형 쇼핑몰들 사이에 숨겨진 먹방의 성지 관인차오 하우치제로 가셔야 해요. 여기는 여행객뿐 아니라 충칭 현지인들도 진짜 자주 찾는 로컬 맛집 골목인데요. 골목 입구부터 끝까지 수백 가지의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쫙 깔려 있어서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인당 10,000원 정도만 쓰면 배가 터질 때까지 이것저것 다 맛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곳이에요. 이 수많은 먹거리 중에서도 가장 신기하고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충칭만의 독특한 팡덕맹 문화였어요. 이 국수집들이 얼마나 독특하냐면 가게 내부에 제대로 된 테이블이 없습니다. 대신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딱 주는데요. 높은 의자는 식탁으로 쓰고 낮은 의자는 의자로만 쓰는 거예요. 다들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뜨끈뜨끈하고 소스가 꾸덕꾸덕한 완자면을 야무지게 비벼 먹는데 그 모습이 진짜 신선하더라고요. 주변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길바닥에서 국수를 즐기는 이 모습이야말로 찐 충칭의 영혼이자 이 도시 특유의 엄청난 힙함과 느긋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무조건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여기는 충칭의 가장 번화가인 관인차오 상권 바로 옆에 숨겨진 베이창 문창 블록이에요. 1960년대에 지어진 옛 강북 방직 공장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만든 곳인데요. 거친 인더스트리얼 감성이랑 아기자기한 예술 분위기가 아주 오묘하게 섞여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세월이 묻어나는 빨간 벽돌담이랑 싱그러운 초록 식물들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감각적인 조형물 덕분에 찍는 대로 인스타 감성샷이 나오는 사진 명소예요. 베이창은 여유롭게 구경하면서 맛있는 걸 먹기에 정말 최적화된 곳입니다. 내부에는 분위기 있고 조용한 베이창 도서관이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주변으로 감성 터지는 보물 같은 카페들과 분위기 좋은 일식펍 그리고 창작 요리를 파는 레스토랑들이 가득해요. 게다가 독립 디자이너들의 핸드메이드 주얼리나 빈티지 소품을 파는 가게도 많고 도자기 만들기 같은 원데이 클래스 공방들도 모여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관인차오 빌딩 숲 사이에서 쇼핑하다가 다리가 지칠 때쯤 여기 베이창으로 쏙 들어오시면 돼요. 시원한 커피 한 잔이나 가벼운 맥주를 즐기면서 올드 충칭의 낭만과 여유를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오후나 해질녘쯤 오셔서 느긋하게 둘러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낮에 관인차오를 다 둘러보셨다면 해질녘쯤에는 홍사로 넘어갈 타이밍이에요. 여기는 입장료도 없고 예약할 필요도 없어서 가볍게 쓱 가기 좋은 숨은 보물 같은 스팟입니다. 여기서 체력을 아끼는 초강력 팁을 하나 드리면 택시 타실 때 목적지를 아예 홍은사 산림공원 북문으로 정확하게 찍고 가세요. 그래야 이 공원의 랜드마크인 홍은가까지 가장 덜 걷고 가파른 오르막길도 피할 수 있거든요. 노을이 질 때쯤 가시면 이 거대한 누각에 황금빛 조명이 한순간에 촥 켜지는데 충칭의 화려한 도시 야경이랑 어우러져서 진짜 황홀하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오늘 진짜 목적은 홍은사 아래에 있는 타오란지 미식거리에서 열리는 비무형문화재 다티 애화를 보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의 낙하놀이랑 비슷하면서도 훨씬 액티브한 전통 공연인데요. 매일 밤 7시 반이랑 9시에 딱 2번,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됩니다. 근데 산 위에 홍은사에선 산 아래 미식거리까지 걸어서 20분이나 걸리다 보니 자칫 7시 반 첫 타임 공연을 놓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홍은사 조명 켜지는 건 포기하고 미식거리로 직진했습니다. 저희처럼 불꽃쇼를 바로 보실 분들은 택시 목적지를 타오란지 360안 미식거리 홍은사점으로 바로 찍고 가시면 돼요. 이 다티웨아는 진짜 전율이 돋는 마술 같은 공연이에요. 무려 섭씨 1000도가 넘는 홍보별면 샘물을 더 초올리는데 샘물이 공중에서 폭죽처럼 와르르 터지면서 마치 밤하늘에 불빛 무성호가 쏟아지는 것 같은 대장관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볼 때 꼭 알아야 하는 꿀팁 2가지. 첫 번째, 펜스 바깥에서는 완전 공짜로 볼 수 있지만 안쪽에는 인당 딱 32안짜리 VIP 좌석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명당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데 표는 현장에서 바로 사서 선착순으로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진짜 저희가 직접 겪고 찾은 특급 좌석 팁인데요. 공연이 시작되면 먼저 오프닝으로 가면이 순식간에 바뀌는 화려한 4,000명갑 공연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샘물 불꽃쇼를 해요. 무대 정중앙 VIP석은 병감을 정면에서 보게 좋지만 정작 메인인 불꽃쇼는 무대 측면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입구 근처 좌석을 골라 앉았습니다. 여기 앉으면 병감은 약간 밖에서 보이지만 하이라이트인 샘물 불꽃쇼를 완벽하게 정면에서 직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7시 반 첫 타임 불꽃쇼를 다 보고 나서 상대를 따라 15분에서 10분 다시 걸어 올라가 홍원각 야경을 찍는 코스도 가능해요. 대신 홍원각은 밤 9시 반에 문을 닫으니까 시간 계산 잘 하셔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다음 코스는 충칭의 대표적인 필수 코스죠. 바로 츠치커우 옛거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무려 북송시대부터 시작된 진짜 유서 깊은 곳인데요. 옛날에 도자기를 배로 실어 나르던 엄청 큰 나루터여서 이름이 츠치커우가 됐다고 해요. 정부에서 역사문화 거리로 지정한 건 물론이고 충칭 도심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산동네 옛거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고요. 지하철 1호선 츠치커우역 일본 출구로 나와서 사람들 가는 방향으로 조금만 걸으면 바로 입구가 나와요. 돌계단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경사진 산비탈을 따라서 건물들이 위아래로 옹기종기 모여있는데요. 그 골목골목마다 높은 맛집들이랑 아기자기한 소품샵들이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둘러보고 느낀 진짜 솔직한 후기를 공유해드릴게요. 솔직히 지금의 츠치커우는 상업적인 색채가 꽤 짙은 편이에요. 안으로 걷다 보면 중국의 웬만한 유명 관광지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약간 뻔하고 흔한 정통 상점가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옛 거리 특유의 고즈넉하고 낡은 그대로의 감성을 기대하신다면 살짝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에 여유가 좀 있으시거나 옛날 시끌벅적했던 로컬 장터 분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볍게 들러서 소품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반나절 쓱 둘러보기로 딱 괜찮은 코스입니다. 츠치커우 옛거리는 바로 옆에는 제가 이번 여행에서 제일 기대했던 대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관객이 극속에 푹 빠져서 보는 초대형 뮤지컬 충칭 1949예요. 이게 중국 역사 이야기인데도 왜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여행객들까지 인생 공연이라고 난리가 났냐면 세계 최고 수준의 360도 회전 객석 덕분이에요. 관객석이 스토리 흐름에 맞춰서 통째로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멀리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시절 충칭의 옛날 거리나 구두, 감옥, 한복판에 뚝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몰입감을 주거든요. 게다가 조명이랑 사운드도 대박인데 총싸움씬에서는 의자까지 타이밍 맞춰서 덜덜덜 진동하니까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다만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또 먼저 다녀간 사람들의 후기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보니까 미리 알고 가셔야 할 아쉬운 점도 딱 2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장 마이크 음향이 살짝 뭉개지는 편이에요. 노래 가사나 대사 중 일부는 현지인들도 잘 안 들린다고 할 정도라 가시기 전에 전체적인 줄거리 정도는 미리 인터넷으로 가볍게 찾아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는 스토리가 조금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고 등장인물들이 좀 뻔해요. 역사 배경을 잘 아는 분들은 쉽게 울컥하고 몰입하겠지만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탄탄한 스토리나 깊이 있는 웰메이드 드라마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내용이 살짝 유치하거나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이 공연은 어느 구역에 앉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웬만하면 돈을 조금 더 두더라도 비조역 존빈석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회전하는 구역 중에서도 딱 정중앙인 1열에서 10열 사이라서 목도 전혀 안 아프고 전체적인 시야가 제일 좋거든요. 게다가 무대랑 거리도 딱 적당해서 배우들 눈물 흘리는 세세한 표정까지 다 보일 정도로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 자리입니다. 티켓은 현장에서도 바로 살 수 있고요. 매일 3번에서 6번 정도 공연이 열리는데 주로 오후 3시, 5시, 7시 반타임이 제일 많아요. 다음으로 같이 가볼 곳은 충칭의 남항구라는
올라가는 지역인데요. 딱 제가 말하는 이 코스로만 따라오시면 다리 아플 일 없이 전부 편하게 내리막길로만 다녀오실 수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산 꼭대기에 있는 라오찐동입니다. 여기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기도가 엄청 잘 듣기로 소문난 데다가 입장료도 없고 역사가 깊은 도교 사원인데요. 충칭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기 좋은 숨은 전망 명소이기도 해요. 여기서 초특급 꿀팁 하나 드리자면 택시 타고 내비 찍으실 때 그냥 라오찐동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목적지를 반드시 라오찐동 서문으로 정확하게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산 꼭대기 입구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하는 내내 힘 빼고 아래로 쓱쓱 걸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충칭 도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도교 사원답게 산비탈을 따라서 건물들이 웅장하게 들어져 있는데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절벽에 새겨진 존경한 불상들도 볼 수 있고 제일 높은 옥황전까지 올라가면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충칭 시내 전경이 270도로 시원하게 펼쳐지는데 시야가 정말 압권입니다. 라오찐동 서문으로 나와서 도로를 따라 한 150m 정도 올라간 다음 우회전해서 5분만 걸으면 바로 황제야야 옛거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여기는 확실히 다른 유명 관광지보다 상업적인 느낌이 덜하고 오래된 목조 건물이나 돌바닥길 그리고 로컬 길거리 음식들이 가득해서 걷는 맛이 있어요. 옛날 충칭 골목길 감성이 날 것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 거리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 포토존은 바로 쌈마오 거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만 작가인 쌈마오가 태어난 생가인데 특유의 문학적이고 빈티지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건물 바로 옆에 분위기 좋은 대형 카페랑 찻집들이 붙어 있으니까 걷다가 좀 지치실 때쯤 여기서 차 한잔 하시면서 사진 찍으시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습니다. 옛거리를 다 둘러보고 출구에서 우회전한 뒤에 안내 표지판을 따라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그 유명한 황거 고도 입구가 나옵니다. 이 길의 역사가 진짜 대박인 게 무려 당종 시대부터 시작돼서 옛날 서남 실크로드랑 차마고도의 핵심 경로였던 곳이래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반질반질한 청석판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하늘을 다 가릴 정도로 커다란 수백 년 된 황거나무들이 양옆으로 우거져 있어서 한여름에 가도 엄청 시원해요. 내려가는 중간중간에 아주 오래된 노천 차집들이 보이는데 단돈 12안만 내면 오후 내내 앉아서 쉴 수 있어서 진짜 충칭 로컬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황거고도를 따라 산을 다 내려오면 성신지에나 상하오역 부근에 도착하는데요. 이제 충칭의 보물 같은 옛거리 투톱을 가볼 건데 이때는 반드시 룩머나오 옛거리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샤하오지의 옛거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남은 코스까지 계단 지형을 따라 무릎에 무리 없이 편하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옛 충칭의 계단식 골목 구조랑 개항기 시절 서양식 벽돌 건물들이 오묘하게 섞여 있어서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위쪽에 있는 롱머나오 옛거리는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라멀대나 산성화폭 같은 명당에서 동수이몬대교와 건너편 위중반도를 배경으로 멋진 일몰을 담기 딱 좋고요. 거기서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 골목길이 더 좋고 아기자기한 샤하오리 옛거리로 연결돼요. 여기는 인스타에서 달리는 이게 바로 충칭 글씨벽이랑 절벽 폭포 전망대, 벨기에 대사관 옛 건물까지 구경을 할 수 있는데 어두워지고 레트로한 네온사인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면 분위기가 진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변하니까 꼭 야경까지 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샤하오리 옛거리 3번 출구로 나오면 충칭의 와이탄이자 한강 고수부지 같은 남빈루로 바로 연결됩니다. 저녁 7시 반쯤 되면 강 건너편의 대형 빌딩인 네플스 시티에서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는데 이 야경이 진짜 미쳤어요. 이 야경을 보면서 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가면 대형 쇼핑몰인 청자오이 쇼핑파크가 나오는데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여기서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규모의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공연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되는데 시간 체크 잘 하셔야 돼요. 하절기에는 보통 밤 9시, 동절기에는 밤 8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드론쇼를 가장 정면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명당 자리는 남빈루 강변 산책로나 청자오이 쇼핑몰 4층 혹은 6층에 있는 야외 전망대예요. 하루 종일 걸어서 지쳤을 테니까 청자오이 안에 있는 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딱 먹으면서 편하게 대기하다가 감상하시면 동선이 완벽합니다. 이 드론쇼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평범한 토요일 정기 공연인데도 무려 5,000대의 드론이 동시에 날아올라서 화려한 그림을 만들고요. 단오절이나 새해 같은 큰 명절 연휴에는 8,000대에서 10,000대까지 규모가 업그레이드 돼요. 예전에 진짜 특별한 행사 때는 무려 11,787대가 떠서 기네스북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고 하니까 충칭 여행 와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스케일 장난 아닌 야경 하이라이트입니다.